아모레 퍼시픽을 퇴사한 후에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되게 오늘은 저희 마지막 회사 생활을 했던 랩 어거스트 바솔이라는 브랜드의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님을 좀 만나 뵈러 왔거든요. 대표님 소개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여성 페미닌 전문 기업 랩 어거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다영이고요. 바솔이라는 브랜드를 온오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솔이라 하면 아직까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신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온 지 아직 1년 반 조금 넘었죠?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바솔에 대해서 자랑 말고 소개. 네. 바솔은 여기 보이시나요? 버자이너 솔루션의 줄임말로 VASOL 바솔이고요. 버자이너 솔루션은 버자이너 여성의 질, 솔루션은 해답. 여성이 외음부로 인해서 생활 속에 겪는 많은 불편함들을 해소시켜주는 해답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페미닌 케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단어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죠.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버자이너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질을 영어로 만든 건데 질이란 단어를 이제 입에 올리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 청결제나 외음부 세정제는 피부에 페이셜 클렌저를 쓰듯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뭔가 나의 은밀한 곳에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조금 계셔서 외음부에 대한 고민 편하게 얘기하자. 나샤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전에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것 중에 네.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대충 초기 자본이 얼마 드냐는 질문이 좀 많아요. 브랜드를 사실. 런칭하는데 드는 초기 자본금? 이거는 되게 케바케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 기획 개발을 되게 오래 해서 약간 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킨케어냐 메이크업이냐 뭐 바디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판매 채널을 자사 웹사이트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만 팔 것인가에 따라서도 제반 비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뭐 용기를 그냥 프리몰드라고 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용기를 쓸 것인가 네. 아니면 아예 신금형으로 나만의 용기를 만들 것인가도 다 달라요. 이제 제가 운영을 해보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내렸을 때는 SKU당 1,00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제품에 들어가는 뭐 개발 비용 그리고 이제 포장재와 용기, 물류 비용, 제품이 고객한테 전달되기 위한 뭐 택배 박스라던가 그런 그쵸. 부자재들과 이제 뭐 SNS를 보통 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뭐 포토 촬영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들어가는 A부터 Z까지의 비용을 다 했을 때는 1,000만 원대가 있어야 원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갖춰서 런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플랜과 비전을 어디서 보셨나요? 이건 아마 여성 청결제 카테고리를 왜 선택하셨나요? 라는 의미로 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 집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스킨케어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는데 왜 여성 청결제를 하셨나요? 첫 번째 이유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땐 여성 청결제 브랜드 생각나는 거 딱히 없었지. 네,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잘 없어요. 건강에 포커스를 둔다기보단 약간 섹슈얼한 이슈에서 뭐 오르가즘을 더 좋게 느낀다던가 뭐 집 나간 남편이 들어오게 해요. 이런 식의 멘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분명히 외음부도 저희 신체 기관의 일부고 특히나 워낙에 점막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한 부위라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데 왜 건강을 위해서 외음부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제품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라고 쉽게 화장품 이미 만든 짬밥은 있고 네, 화장품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첫 커리어가 그거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화학 전공이에요. 화학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치고 첫 이제 직장이 이제 L사의 LG 생활 건강. LG생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있다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마케팅으로 옮기면서 제품 기획을 했던 거라 이제 화장품은 되게 오래 보기도 했고
제품만큼은 되게 자신 있게 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모레 퍼시픽을 개사한 후에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되게 딸을 키우는데 네. 이제 11살, 이제 12살 됐죠. 12살인데 5학년이구나. 네, 이제 5학년 되는데 처음에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딸이. 왜냐면 저희 딸이 봤던 엄마의 회사는 막 20층 건물에 미만한 빌딩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엄마 사장님이야 이러면서 사무실 놀러 오고 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건물의 사장님이 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겠다. 너무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엄마 이게 왜 사장님이야 이러면서 되게 딸이 조금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대표가 뭔지. 우리 엄마 사장님이라고 좋아했는데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하기 전까지 저희 딸이 엄마 요만한 사무실에 나가면서 내 공부도 안 봐주고 나랑도 안 놀아준다고 했을 때 조금 아이한테는 네. 이제 엄마가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약간 멋있는 모습이 얘한테는 되게 자존심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금 후회했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 뭐 제가 뭐 총무, 재무 뭐 이런 것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작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때 조금 약간 힘들었죠. 네.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게 이제 기업에 있으면 딱 제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HR, 뭐 이제 뭐 IR, 뭐 이런 것들은 다 네. 이제 지원 부서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니까. 근데 이제 창업을 하면 진짜 1부터 100까지를 다 해야 되니까 뭐 세무사님, 법무사님, 회계사님 계속 만나서 이제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듣고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물류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한겨울에도 장갑 끼고 가서 막 포장 뜯고 막 해야 되는 것들이 기업에 있으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던 일이었는데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좀 현타가 많이 왔죠. 네. 그 아무래도 커리어 우먼이시자 워킹맘, 워킹맘으로 지금 12년째. 네, 11년째가 되었네요. 네. 안 힘드세요?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에 진짜 녹록치 않다는 거를 더욱 느꼈고 제가 요거 시작하고 나서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분들과 이제 친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미혼도 아닌 기혼으로 아이까지 있는 엄마가 일을 하기에는 정말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애가 하나인데도 이런데 애가 둘 이상이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와이프분이 일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집안일을 돕는다는 마인드는 버리시고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맞는 말이죠.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분이 안 도와준다는 건 아니에요. 네. 또 버자이나 솔루션의 약자를 가진 브랜드 바솔의 하나만 여기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세요. 이 제품이고요. 바솔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 올리브영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성 청결제라고 불리우는 외음부 세정제고 이제 외음부에 있는 노폐물이랑 뭐 땀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세정제예요. 그러니까 생리기간에 쓰고 안 쓰고가 진짜 완전 달라요. 왜냐면 생리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제 생리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데 그러한 것들로 이제 한 번에 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굉장히 개운하게 마무리가 돼서 특히 생리기간에는 정말 쓰고 안 쓰고가 완전 다르고요. 티트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개운해요. 네, 개운한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남자분들도 쓰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 질문은 그 뷰티 업계를 희망하는 미래의 후배들 또는 이제 직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를 팔로우하고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품 업계에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품 업계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존재해요. 왜냐면 제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BM 같은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렇게 솔팅해가지고 소개하는 뭐 MD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쇼님처럼 큐레이션하고 뽑아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드는 뭐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화장품 업계 안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소개를 하고 싶은지 아, 네네네. 뭐 약간 판매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싶은지 방향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력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 화장품 연구소도 있고요, 화장품 제조사도 있고요. 아, 그쵸. 너무 다양하게 있죠.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유통 채널도 있고 콘텐츠 만드는 회사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거가 나한테 맞는지를 방향을 잘 정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냥 뭐 전처럼 대기업 가세요라고 하기에는 거기서도 이제 너무나 부서가 많은 많지.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지를 정말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뷰티 업계에서 14년? 15년? 아 나이 나와요.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한 십수년 십수년 정말 한 아니냐고. 우물만 파시는 저희 바솔 대표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오늘도 좋은 이야기다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다 눌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션 화이팅!